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와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선아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너무 힘들어요. 예전엔 장 보는 것도 걸어갔는데, 이제는 버스 타는 것도 겁나요. 김 어르신은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안정적이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잃어 자주 휘청거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근육이 줄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움직일 일이 없어요. 병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은 시간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께 의자 하나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번씩만 하자고 약속했죠. 처음엔 3번도 버거웠지만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이젠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한 분, 순천에 사시는 77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단단했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엔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요.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40대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손잡이를 잡고 한 층씩 천천히 오르는 계단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2층도 버거워했지만 2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집 앞 언덕도 스스로 오를 수 있어요. 내 다리가 다시 내 것 같아요.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응하고 늦게 시작해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막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몸의 온기를 지켜주는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해마다 1에서 2%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가끔만 걷는 생활이 근육을 녹여버립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3천만 원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낮추고 관절을 보호하고 몸 전체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고 계단을 한 층만 올랐다면 그건 이미 3천만 원의 건강을 쌓은 겁니다. 운동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오늘의 10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겐 언제나 보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런 말씀으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자주 넘어져요.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데 나이 탓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근육의 경고 신호라는 것을요. 먼저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명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평소보다 걸음이 한결 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시장까지 15분이면 갔는데 이젠 30분이 걸리고 중간에 2~3번은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관절염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진료 결과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무릎에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안 한 대가를 이제야 받네요. 지금은 하루 20분 걷기와 까치발 들기를 꾸준히 하시며 다시 예전 걸음 속도를 되찾고 계십니다. 또 한 분, 구미에 사시는 78세 박영호 어르신은
요즘 들어 입맛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줄이고 기운이 없다는 말씀에 혈액 검사와 근육량 측정을 해보니 근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육이 줄면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면 다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어르신은 식사마다 달걀과 두부를 챙기고 점심마다 10분씩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차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며 이제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허전해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면 나타나는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둘째, 평지를 걷다가 자주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셋째, 까치발로 발끝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합니다. 다섯째, 등이 굽고 자세가 점점 앞으로 쏠립니다. 여섯째, 작은 짐을 들 때 유난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째, 식욕이 줄고 피곤함이 계속됩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사라지며 몸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써줘요. 나를 움직여줘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이 근육을 깨우고 당신의 걸음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운동해도 근육이 생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반응할 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윤정자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윤 어르신은 지난해 허리 수술 후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다니셨습니다. 혼자선 한 발짝도 못 걷겠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니 허벅지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하루 5번 천천히 다리를 펴고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윤 어르신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3달 후 보조기 없이 진료실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 시장도 걸어가요. 그날 윤 어르신의 얼굴에는 처음 봤던 불안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 분, 홍천에 사시는 69세 장재호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 운동은 이제 내일이 아니야 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진료 때마다 아프지 않은 운동부터 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 아래 쿠션을 두고 다리를 곧게 펴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0회씩 하루 3번만 하기로 했죠. 처음엔 힘들어 땀을 흘리셨지만 한 달 뒤에는 다리를 들 때 통증이 줄었고 3달째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무릎이 내 말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웃음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자랍니다. 20대의 속도는 아니지만 80세라도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세포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 움직임을 만나면 다시 깨어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써야 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반응하지 않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근육이 생기면 관절이 덜 아프고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 5분이라도 다리를 펴고 내일은 한 번 더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운동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복잡한 운동은 못하겠어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75세 최정자 어르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외출을 줄이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권하면 늘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하셨죠?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제가 직접 의자를 놓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의자 잡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다리를 깊게 구부리지 말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처음엔 3번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일주일 뒤엔 10번을 걷더니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잡이 안 잡고도 일어나요.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덜 아파요. 그 한마디가 의자 운동의 모든 답이었습니다. 또 한 분, 대전에 사시는 70세 정광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와 허리 통증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오셨고 제가 드린 처방은 까치발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이 단순한 동작을 하루 3번, 10번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될까요? 하시던 분이 한 달 후에는 계단 내려올 때 덜 흔들려요. 하셨습니다. 까치발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광수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마다 오늘도 발끝 들기 30번 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여러분,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지탱해 주는 근육은 생활 속 작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집니다. 의자 운동은 안전하고 무릎에 부담이 적으며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 팔걸이 없는 일반 의자일 경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천천히 밀며 일어나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 무릎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까치발 들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5초씩 멈춰주면 효과가 2배입니다. 셋째,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3초 버티기. 이 3가지를 하루 3번 각 10회씩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근육이 당기고 다리가 묵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육이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2주만 지나도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운동기구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스스로 일으키는 힘입니다. 오늘도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운동하라길래 계단을 열심히 올랐더니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이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단 오르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무릎에 독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윤태호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젊을 땐 산을 오를 만큼 건강하셨지만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진료실에서 자세를 확인해 보니 계단을 오를 때 상체를 뒤로 젖히고 발을 깊숙이 디디며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 자세는 체중이 전부 무릎으로 쏠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어깨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발끝으로 계단 끝부분을 가볍게 디디며 천천히 올라가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릎이 편해요. 바른 자세 하나가 통증을 바꾸는 힘이 된 겁니다. 또 한 분, 서울에 사시는 73세 함이자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걷기만 해도 쑤시는데 계단은 더 무섭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씩 계단을 활용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층만 오르기로 하고 내려올 때는 항상 난간을 잡고 상체를 세워 천천히 내려오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4층까지 숨 안 쉬고 올라가요. 예전보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계단 운동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써서 심폐 기능과 다리 근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무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오를 때는 어깨를 앞으로 살짝 숙이기.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두면 힘이 엉덩이와 허벅지로 분산되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발은 계단 끝부분에 반쯤만 디디기. 너무 깊이 디디면 무릎이 꺾여 통증이 생깁니다. 셋째, 내려올 때는 상체를 세우고 난간을 꼭 잡기. 몸을 뒤로 젖히면 중심이 흔들려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는 천천히 발 전체를 계단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다면 하루 2번만.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4층 오르기를 목표로 하되 처음엔 한 층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를 바로잡고 속도를 천천히 하면 계단은 오히려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을 괴롭히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가장 실용적인 재활 운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계단이 있다면 지금 딱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천천히 어깨를 앞으로 발끝으로 살짝 밀며 그 한 번의 걸음이 내일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꾸준히가 안 돼요. 맞습니다. 운동은 시작보다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1시간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단 3분씩만 하세요. 안양에 사시는 74세 김도연 어르신도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셨던 분입니다. 김 어르신은 당뇨로 오랫동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가도 며칠 지나면 포기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3분 루틴을 권했습니다. 아침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점심 후엔 까치발 들기, 저녁엔 천천히 계단 한 층 오르기. 단 3가지 동작을 각각 3분씩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시던 분이 2달 뒤엔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답답해요. 하셨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식후 졸림도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운동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라며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3분 루틴을 전하고 계십니다. 춘천에 사시는 70세 이복순 어르신은 무릎이 불편해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예 안 하면 근육이 더 줄어든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침엔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어 올리기, 점심엔 손잡이 잡고 천천히 스쿼트 5번, 저녁엔 거실에서 팔 흔들며 3분 걷기를 권했습니다. 3분이라면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한 달 후 다리에 힘이 붙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운동이 약보다 낫네요. 하시며 웃는 얼굴로 병원에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운동의 비결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몸은 짧고 자주 쓰는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걸 저는 운동 간식법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3끼 먹듯 몸에도 3번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짧게 반복하는 게 근육 유지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 내일은 6번. 조금씩 늘려가는 그 과정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움직인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3분만 시간을 내서 움직여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펴고 팔을 한번 쭉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꾸준함은 근육의 언어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결국 다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의 나이는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결정합니다. 20년 넘게 재활의학과에서 근육 재활을 해오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굳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멈추는 순간 그도 함께 조용히 멈출 뿐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0세 한정숙 어르신은 허리 통증으로 3년 가까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걸을 자신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 끊겼어요. 그분의 표정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 5분씩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몸의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3번도 힘들었지만 한 달 뒤엔 스스로 일어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시장도 혼자 다녀요. 제 다리가 제 말을 들어요. 그날 그 미소는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마음도 함께 일어납니다. 또 한 분, 완주에 사시는 79세 오상필 어르신은 운동을 멀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중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결과네요. 그분은 입원 중에도 하루 3번씩 복도 걷기와 까치발 들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 뒤 퇴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하네요. 운동한 만큼 되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걷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근육이 줄면 병이 따라오고 근육이 늘면 웃음이 따라옵니다. 넘어짐을 막고 혈당을 지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약속 하나만 정해보세요. 의자 앞에서 하루 3번, 5번만 앉았다 일어나기. 혹은 잠들기 전 3분간 까치발 들기.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몸은 반드시 그 정직한 수고에 답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근육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여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